팀 EJ 네, 이제 방문 상담 후 상담 해석하는 시간인데요. 선생님 오늘 상담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옆에서 지켜보시기에도 제가 이전과 좀 달랐죠? 네. 사실 힘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이럴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던지고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쓱 던지면 뭔가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는 쓱 던지는데 걸리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낚시를 했는데 오물을 걷어올린 느낌이랄까? 아니면 낚시바늘이 끊어진 느낌이랄까? 그렇게 계속 허탕을 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면서 제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악이 된 게 뭐냐면 이분이 같이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 하지만 마음을 온전하게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이렇게 두고 있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용엄마님 계실 때 확인해 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마지막에? 근데 확인할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웬일이세요? 용감한 거 빼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제가 이제 그 용엄마님이 이제 올해 42살이잖아요. 네. 근데 40년 넘게 살아왔던 네. 이분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정서, 네. 기본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걸 짚어보면 바로 한 살 밑에 터울 그 뛰어난 동생에게 네. 맨날 비교당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져왔던 거 철저한 열등감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겨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썼던 거. 근데 그 결과에 어떤 성과가 있지도 않았던 거. 이런 것들로 해서 큰 좌절을 경험했던 거. 이런 것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깊게 자리 잡지 않았나, 또 만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나게 뭔가 하고 같이 응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손상돼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손상된 거는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손상된 거를 복구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 복구가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애 낳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심리학 책도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흐름을 멈추고 또 전환하려고 애는 쓰셨는데 그 기본적인 기저의 흐름이 이렇게 완전하게 탁 바뀌었다 하고 보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직 남아있고 저희 참나원의 호감을 갖고 열심히 듣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것이 아직 자기의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런 기저를 기본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을 색조를 바꾸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거죠. 이 고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좀 말리면서 좀 지칠 정도로 그렇게 그만큼 이분이 그렇게 억압되어서 살았던 그런 마음의 크기가 대단하지 않나 싶거든요. 상담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처음에 이제 얘기가 흘러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벽같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단단한 벽이라기보다는 실체 없는? 뭔가 이렇게 흩어지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모여가지고 뭔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는 그럴 때가 신나잖아요, 막.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다가 푹 꺼져버리고, 푹 걸다가 푹 꺼져버리고, 이런 느낌이 돼요. 한편으로는 이 용엄마님이 오늘 하루 아마 휴가를 내셨을 거예요. 휴가를 내셔서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어떨까 싶은. 그래서 저도 약간의 조급함도 좀 있었는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상담 안에서 통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통증이 너무 싫다. 그리고 그게 되게 두렵다.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통증을 접하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런 극심한 고통을 실제로 체험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거기에 시달리는 거. 예예. 뭐 그래서 이제 그 통증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부분 이제 그 공황장애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심리적인 기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하고 좀 이웃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세트가 있죠. 강박, 네. 공황장애, 네. 또 의심, 뭐 편집증 같은 네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공포증, 두려움, 네네. 불안. 동시에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같이, 네. 같이 때를 네. 지어서 네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네. 근데 거기서 공통점이 뭐라고 보세요? 이 공통점이요? 네. 의심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죠? 공통점이?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아, 네. 객관 근거가 없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이게 실제 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환영, 환상, 실제가 아님을 네. 자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내를 현실적인 해요. 근거를 찾아가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이냐, 네, 내가 만들어낸 그런 내 관념이냐, 네. 이걸 구분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관념일 때 놔버리고 그것에 더 마음을 쓰지 않고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 현실에 더 마음을 써가는 이런 식으로 내 에너지를 분배하는 네. 이런 방식을 안내하고 하죠.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은 여기서 벗어나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잘 안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과정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 용원마님은 이 작업이 얼마나 됐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이제 용원마님이 그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게 없으셔가지고 어느 정도를 수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가늠이 안 됐어요. 네.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짐작을 해보면 그 가져오셨던 문제, 네. 지금 이제 정글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오셨었는데 네.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가셨잖아요. 네. 그것이 일단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좀 이렇게 생각이 좀 간추려지고 자기가 뭘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하는 게 좋은지 네. 요즘 자신한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될지 이 팁을 좀 얻어가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좀 이번 상담이 좀 위안거리네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좋고 싫은 거 호불호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집착. 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거나 원치 않은 거나 싫은 거일 때 그거를 강화시키는 핑계거리들을 계속 이제 덧붙이고 있는데 그냥 내가 이거를 싫어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발견하고 인정하고. 네네. 그 과정이 좀 그게 이제 생각 다이어트인 부분인 거죠. 그렇죠. 더 이상 핑계거리로 넘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이나 조언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걸 소화해가지고 효과를 보느냐 아니냐 하는 거는 저쪽 네. 이제 용엄마님한테 달려 있거든요. 네. 좀 그래서, 응원을 합니다. 네. 과연 지금 느끼고 있는 공포나 두려움이나 뭐 이런 원치 않는 감정들 이런 거가 과연 실제 하는가,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자기에게 한번 정말 집요하게 한번 따져 물으면서 거기에서 관념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은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하는 과정은 네. 참 어렵고 그러지만 그걸 하나라도 딱 성공해내게 되면 네. 그 통쾌함이라는 거 네. 체험해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운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윤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확신에 차서 잘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네. 평소에 못 보던 모습이었어요. 네. 뭐든 잘하실 겁니다. 서로 의심하지 마시고요. 엄마 노릇도 잘하실 거고요. 딸 노릇도 잘할 거고요. 다 잘하실 거니까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 잘하실 거라는 근거는 이제 동생에 대한 어떤 열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벗어나셨잖아요. 이제 벗어나셨으니까 이제 약간의 홍역을 좀 앓으시고 나서 이제 자신의 모습이 빛나게 되실 겁니다. 용원만이 화이팅입니다. 네, 이제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되게 기네요. 네. 예, 좀 길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저희가 풀어나갈지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참나원 방송을 알게 되어 즐겨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방송을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고민을 상담받고 싶어서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닉네임은 언제나 맑음이입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간략하게 시댁과의 갈등입니다. 저는 작년 6월에 결혼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신혼여행 다녀온 후 시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시부모님께서는 매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에고 뭐니나 현재까지 매주 시댁 어른들 집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지나서인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뾰루퉁해 계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거지 함께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시할머니께 매일 전화드렸는데 저는 전화를 잘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매일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댁에 가면 매우 잘해주시고 전화드리면 매우 반갑게 받아주십니다. 처음엔 남편과 이 문제로 많이 다퉜습니다. 우리 부부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보낼 준비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며 방문과 전화를 앞으로 줄여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왕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가족과 저희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들어 좋은 마음으로 찾아뵙고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한 발 물러서니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해외 출장 가는 날 생겼습니다. 남편의 해외 장기 출장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저희 부부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였기에 받아들이는데 어렵지는 않았지만 혼자 시댁에 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출장 전날 불고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출장 가는 날은 시댁에서 아침을 먹고 공항으로 가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아침을 같이 먹는데 남편이 부모님께 맑음 씨가 어제 불고기를 해줘서 맛있게 먹었다고 말씀드리니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웃고 넘기려는 찰나 아버님께서는 재차 혼줄 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머릿속에서는 아버님 왜 이러시지? 내가 미우신가? 남편이 출장 가니까 이제 나를 미워하시려나?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밥을 못 먹고 계속 우니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황당했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우는 이유가 남편이 출장 가서 슬퍼서 우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만 울라고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도련님은 나는 형 뺏길 때 안 울었는데 형수님은 남편 출장 간다고 저리 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머님은 야 그만 울어 남편 힘들게 왜 그래 하시며 저를 툭 쳤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 제가 운 건 제가 잘못한 거라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 순간 혼자가 된 것 같고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남편만은 제가 아버님 때문에 우는 줄 알아차리고 아버님에게 말씀드렸고 아버님은 장난이었다며 남편 출장 보내려고 긴장한 저를 풀어주려고 하신 농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때 저를 완전한 딸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제가 아직 아버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내가 아버님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나? 하지만 며느리에게 혼쭐 날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도 용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남편 출장 이후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시댁에 혼자 찾아뵙고 전화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 가는 날에 앙금이 아직 있는지 시아버지가 조금만 서운한 말씀을 하셔도 마음속에 콱 박혀서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어머님과 매생이국을 끓이며 미운 사위 매생이국 준다 이런 얘기를 하며 요리를 했습니다. 아버님과 셋이 앉아서 매생이국을 먹는데 아버님께서는 미운 며느리 오면 매생이국 준다 이러시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또 아버님께서 친구분들 만나고 오신 적이 있는데 친구분들과 아들 출장 간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친구분들이 아버님께 아들 거기서 둘째 며느리 얻어오는 거 아니냐 하셨다며 본인께서는 그 나라에서는 그게 허용 안 된다며 안 된다고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둘째 며느리가 뭔지 아냐며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둘째 며느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농담하시는 시아버지께 너무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께서 원래 본인만 재밌는 농담 하신다며 가족들도 그래도 상처를 받았다고 하며 저를 위로합니다. 멀리 출장가 있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해서 영상통화로 화를 내게 되고 그 후 화낸 내 모습에 실망하고 후회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시부모님께 서운한 마음만 듭니다. 시어머니도 말로는 딸이라고 하시면서 도련님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잠만 자고 밥 먹고 깎아주는 과일 먹고 아버님과 TV만 보다가 가는데 저도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하루 쉬고 시댁 가는 건데 저와는 같이 장 보러 가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아서 아버님과 도련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물론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 다 좋게 안 보이십니다. 아들 아프면 한없이 걱정만 하시면서 제가 아프면 화내듯이 걱정하십니다. 또 아프냐며 이거 좋고 저거 좋으니 챙겨 먹으라고. 회사 일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길래 걱정하실까봐 괜찮다 안 힘들다 하면 정말 안 힘든 줄 아십니다. 아들은 일하니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하시면서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시댁에 가야 하는 스트레스가 저를 짓누릅니다. 최근에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회사 점심시간 때 밥을 먹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얼굴과 머리에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고 빨개지며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지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시댁 문제에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이 문제를 마음에서 놓아버릴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시댁 어른들 좋으신 분들인데 저희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댁에 가야 하는데 이렇게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시댁에 안 가면 시댁 어른들이 저를 미워할까봐 두렵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멀어질까봐 두렵고 남편을 힘들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이 사연 이후에도 제가 답장을 보낸 이후에 다시 한번 사연이 오긴 했었죠. 근데 네. 그것까지 소개한 너무 길고 네네. 요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이 선생님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언제나 맑음이 님이 네. 마음이 언제나 맑음이 같진 않죠? 네. 그냥 뭐 이제 얘기할게요. 그냥 예. 느낌이니까 좀 어리신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러니까 며느리, 딸, 아내 이제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그 본인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규정 지어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으로 네. 있으면서 사실 어느 역할 하나도 지금 이해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그 성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이 언제나 맑음이 님이 네. 그래도 이건 참 괜찮고 기특하다 싶은 부분 그런 부분 봐주실 건 뭐 없나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남편이 없는데 혼자서 시댁에 가는 거. 시부모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 이런 부분은 쉽지 않고요. 매일 전화드리고 네. 주마다 가고 네네네. 그렇게 하는 거. 네, 이왕 하는 거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언제나 맑음이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맑음이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네. 자기 자신한테는 언제나 맑음이가 못 된다는 거죠.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언제나 맑음님이 정말 이렇게 성숙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성숙하셔가지고 여러 역할을 거뜬하게 또 재미있게 잘 해내시려면 자기상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들 있죠? 딸, 저 자식, 시아버지, 등등에 대한 그 개념을 내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일단 내 관념을 내려놓고 실제 이분들의 말씀이 어떤 건지 행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로 편집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 그래서 지금 좀 과하신 거는 매일 전화를 드린다든가 그것에 따라서 시댁원들이 미워할까 봐 이렇게 죄진 것처럼 노예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안 맞지 않나 상황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좀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보내신 메일에서는 이제 자신의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자기의 마음이 좀 정리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가 좀 덜 된 채로,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된 채로 결혼을 하시고 이 시댁 생활을 하시고 하면서 이 새로운 관계를 잘 못 맺어가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면 나쁜 환경 같지가 않아요, 그죠? 예, 어쩌면 이제 이런 시어머니랑 이제 시어머님 해주시는 이런 부분도 여느 시부모님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언제나 말금이님이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보낸 메일의 성장 배경에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그 보육원도 뭐 전전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치도 커지고,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좌절감과 상대가 박탈감은 더 커지죠. 그러니까 내가 화목하지 못한 과정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많고 이럴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네. 화목한 가정을 만나서 들어갔는데, 네. 그럼 그 집은 다 좋아야 되잖아요. 내 그렇죠. 기대로는. 근데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일장일단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나 말금이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런 거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흘려버리시고요. 지금 맞이한 이 화목한 가정에서, 거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놔버리시면서 일단 적응을 좀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부모님들한테 맞춰드려도, 시아버지님한테 맞추거나 이렇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둘째 며느리 농담 나오고 이렇게 할 때, 네. 그럼 뭐 저도 둘째 남편 데리고 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철없는 모르는 걸 무기로 해서. 며느리가 시댁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농담이죠. 그 시아버지의 농담 수준이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갖고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한번 마음 정리를 해보시기 위해서 좀 상담을 일정 기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나 말금이님이 이제 시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 내용을 듣는지 감정을 듣는지 하는 부분이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들을 필요가 있겠죠. 네네. 근데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감정대로 그냥 반응하고 대응해버리는 부분이니까. 그게 왜곡입니다. 왜곡.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얘기를 들으실 때 내용을 듣고, 그러고 이제 사실은 내 감정은 그때 그랬다라고 이제 한 번쯤 얘기를 해보는 게 부모님과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너를 딸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이게 허용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좀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네가 실수하거나 네. 뭐 어리광을 부리거나 네네. 이래도 좋다 하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감정 먼저 듣지 마시고, 본인의 감정으로 듣지 마시고 내용을 먼저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 감정이 어땠다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정말 그야말로 가족으로서 함께 잘. 근데 이 정도 말씀드려가지고 이걸 바로 적용해서 하시긴 힘들 것 같으니까 직접 오셔서 상담 좀 받아보십시오. 예. 네, 그리고 저희 또 연구소에서 수업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그 교육을 들어도 좋고요. 네네. 예. 예. 네, 언제나 말금이님이 얼마나 이제 해소가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는지 저희에게 한번 또 메일 보내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이메일 상담까지 마치고요. 우리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예. 오늘의 이슈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중기준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싶습니다. 이중잣대. 이중잣대, 네. 이중기준. 왜 이거를 2주 연속 이렇게 하냐 하면, 이게 너무 보편적인 현상이고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제대로 해소를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인간관계 갈등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계속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이제 남하고 적용하는 이중잣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중잣대, 이렇게 좀 주제를 모아서 네.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
때로는 이제 모순되게 행동하든가 자기 자신에게 일관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서로 상이한 기준, 이중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고 싶죠. 없고 싶다는 건 그 뭔가 있다는 거죠. 있죠. 그 이제 가장 큰 게 엄마로서 이제 그 갖고 있는 그런 모순들이 가끔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것이 있죠? 밖에서는 다 수용적이고 이렇게 허용적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하고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한테 내 자식한테 적용할 때는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 저희 집에서는 이제 저희 딸이 밖에서 자는 거 안 된다고 딱 옷을 박아놨거든요. 절대로 외박은 없다. 밖에 나가 자면 안 된다. 엄마와 동행하에는 가능하지만 안 된다. 이제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또 밖에서나 이제 부분에서는 믿어라. 굉장히 찔리네. 어떡하지? 수습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살펴보지 않으면 네. 참 발견하기 힘든 것인데요. 네. 아주 그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네. 왜 그 운전 같은 거 남편한테 배우지 말라 그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 가르치는 문제도 네. 남의 아이 가르칠 때는 내가 뭘 모르면 네가 그걸 모르는구나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네. 근데 내 아이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몰라. 네가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니? 네. 그렇게 네. 출발하죠. 네. 네. 옆집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 70점 맞았다고 속상해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올라갈 기회가 있고.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네. 애가 그래도 뭐 착하잖아. 뭐 다른 장점도 네네.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아이가 70점 맞아가지고 오면 이게 걸레니 시험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참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요. 네. 기본적인 보편적으로 범하는 오류에 해당됩니다. 네. 어떤 오류죠? 약간 이제 관련이 있는 게 이제 관찰자 행위자 오류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 관찰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의 성질이나 기질이나 그 사람의 내부 원인으로 돌려요. 근데 행위자는 어떠냐면 자기가 행위하는 이 원인을 외부. 내가 원래 그렇다가 아니라 네. 외부 어떤 상황에 네. 돌립니다. 네. 이런 관찰자, 행위자, 시각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지각을 했어요. 그럼 지각을 하는 걸 보고서 그 상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게을러.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좀 게으르고 그런 성향이 있어 하고 그 사람의 성질이나 기질로 이걸 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각한 사람은 어떠냐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 안 오고 막히고 이랬어. 이런 외적인 상황으로 돌린다는 거죠. 네. 이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각이 가는 걸 보세요. 그죠? 네. 이 관찰자는 이 사람이 보이니까 이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거든요. 네. 근데 행위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보이니까 상황을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도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요. 이것이 이제 대화에서 이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되게 되냐면은 이제 관찰자 행위자 오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쉽게 충고를 한다든가 막 해답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폭력이 되기 쉬운 이유가 그 사람이 경험하는 실제 어떤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섣불리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자칫하면 이게 낙인 찍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심각한 오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관찰자 시점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걸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황 같은 걸 살피는 그러니까 외부 어떤 상황들을 더 이렇게 고려해주고 살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 놓치기 쉬운 부분 이거를 좀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기 내적인 기준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율하는 방법이
나한테 소중한 것일수록 오히려 어때요?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거칠게 험하게 키우라 그러죠. 네. 그리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이중 기준, 이것의 어떤 조화 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에 그 이면에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죠. 두려움도 있고 또 내 취향이라든가 선호라든가 그것에 대한 고집도 있죠. 네. 그래서 섣불리 그냥 이제 판단을 내려버리는, 규정 지어버리고 틀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왜 우리 공부할 때 상담자의 그 태도, 가져야 될 자질 중에 애매모호함에 대한 인내심이라는 그런 자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단정해버리지 않고 네, 아직 네. 내가 모른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네. 그래서 이제 대화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짚어가고 대화를 해갈 때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귀담아 듣고 하는 네. 것들이 필요하고 네. 또 내 느낌을 솔직히 얘기해줘서 상대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기준에 의한 오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중잣대를 갖고 살면 자기 삶에 계속 모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이제 문제가 계속 꼬이게 되죠. 합리화시키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아가 후져지는 게 싫으니까. 네, 변명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더더욱 꼬이게 되죠. 네.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보면 어때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껄껄껄 하고 있어. 그러지 말걸.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뭐 이제,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영국의 작가가 죽을 때 그 묘비에 그렇게 썼다고 하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어영부영하다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네. 재밌죠? 네. 이런 이중잣대, 이중 기준을 이제 여기에 빠지지 않고, 내 삶의 일관성도 유지하고 확실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덕목, 처방. 그게 뭘까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이중잣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실천적인 덕목. 왜 한자 성어로 있죠? 뭐예요? 역지사지. 근데 역지사지도 참 잘해야 되는 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였었어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왜 저희 아버지가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은 나면 서울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서울로 보내놓고 아버지하고는 이제 그때 손편지를 주고받는 시대였으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서 끝에 꼭 하는 얘기가 열아들 부럽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였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은 역지사지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역지사지를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역지사지를 하다가 보니까 내 감정은 그냥 이렇게 눌러놓고 내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저한테 좀 무수리병이 생겼군요. 실제로 좀 무술이기도 하고요. 친구 집에 가면은 주방에 서 있는 게 익숙하니까. 원래 역지사지는 그렇게 네. 한쪽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죠. 네. 너와 나를 동시에 존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오류를 바로잡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돼서 역지사지가 저한테는 어떤 부분에서는 폭력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죠. 감정에 반응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벗어나셔야죠. 네, 그래서 역지사지 좋네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해서 이중 기준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노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그 상대방 입장에 서서 보는 그 역지사지. 우리 오늘 인트로하고 맞닿네요. 상담에서 아주 중심 개념이죠. 공감. 네. 공감도 그래서. 사실은 역지사지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네. 네. 또 무겁습니다. 갑자기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할 일도 많고
짚어갈 것도 많고 우리 어떡하죠? 바빠서? 요즘 우리 그 방송에 댓글이 네.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그리고 막 길게 달리고 있어요. 어지간해서는 댓글 못 달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죠. 서원님. 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계속 호명이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서원님? 네, 새로. 네. 처음 이제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원하시는 선물 신청해 주시고요. 네, 원하시는 선물 저희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답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보내주실 네. 얘기 안내해드리기로 했었죠. 네. 예. 뭐였죠? 내 자리? 네, 네. 자리. 네. 아까 했었던 얘기인데 제가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그러니까 내 자리, 내 역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댓글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니까 좀 활발하게 이렇게 댓글이 서로 막 오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악플 비슷한 게 하나 올라왔는데 거기에 좀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지요 하고 말았는데 예, 뭐 선플이든 악플이든 관심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또 공지할 게 있죠? 네, 저희 이제 드디어 우리 2달 쉬었잖아요. 네. 2달밖에 안 쉬었나요? 많이 쉰것 쉬었죠.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못했잖아요. 네. 예. 공개 방송. 이곳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요. 저희 공개 방송 있습니다. 4월 세 번째 주 4월 19일 오후 3시. 3시부터 6시까지. 네. 주제는? 안가에서 하고 있고요. 주제는 봄맞이입니다. 예, 봄맞이. 우리 쉬기도 했었고. 네. 예, 봄맞이 하는 기분으로 새로움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네. 예,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봄맞이 하는 시간에 봄맞이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 함께 즐거운 모임을 해도 좋고요. 한다고 하대요. 네. 아니면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산보 나가는 거, 산책을 하는 것도 따뜻한 봄일 테니까. 네네. 그것도 꽃구경도 하고. 그날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함께 진행할 거니까 일단 얼굴이 보여야 되겠죠. 좀 복작복작 와글와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항상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목소리를 타고 나가는 거니까 얼굴을 한번 마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를 이제 실제로 보신 분들은 이게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4월 19일 공개 방송 안가에서 오후 3시에 하는 안가에서 하는 공개 방송 이번 주제는 봄맞이입니다. 어디 카페에서 지원하는 그렇죠. 거죠? VJ 생활역사 협동조합 카페에서 네.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죠. 신청하시면 이제 참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직접 이곳으로 오셔도 현장에서 오셔도 되니까요.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상담 어떠셨나요? 상담 자체는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요. 네. 그래도 오늘 내담자께서 멀리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그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나누고 어느 정도 덜어내고 가실 수 있었던 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보람 있는 상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욕심이 눈을 가린다고 하죠. 사실은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의욕이 너무 충만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미처 또 봐야 될 부분을 살펴드리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꽃샘추위가 오는 것처럼 해서 음추리기 하는데, 네. 물러갔죠? 네. 네. 봄입니다. 네. 참, 날씨라는 게 이렇게 당금질을 해줘서 추위에도 익숙해지고, 더위에도
따뜻함에도 우리가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항상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죠. 뜨겁고 차갑고 그리고 뭐 힘들고 외롭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단속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내성이 생기는 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반갑고 그리고 또 호기심이 생기고 기쁘기도 할 것 같아요. 오늘 인트로에서 어릴 때 싫었던 그 아버지 냄새가 네. 미치도록 그리운 것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는 그거에 대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 예. 지금 바로 철이 들면 좋겠습니다. 싸이의 노래 Right Now인가요? 지금 당장. 예. 우리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요. 지금 당장 즐거워집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on a tropic isle.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See the marketplace in old Algiers. Send me photographs and souvenirs. Just remember till your dream appear. You belong to me. I'll be so alone without you. Maybe you'll be lonesome too. And blue. Fly the ocean in a silver plane. See the jungle when it's wet with rains.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You belong to me. So long without you. Maybe you'll be lonesome too. And blue. Fly the ocean in a silver plane. See the jungle when it's wet with the rains.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You belong to me.